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두 분 모셨습니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엠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산불이 큰 걱정입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전국에 많은 비와 예. 헌재의 선고가 내리는 것.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선고가 내리고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 산불이 말입니다. 하필 저 해필이라니. 지금 하필. 네. 하필. 네. 보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를 따라 네. 보니까 사망자가 24명, 중상자가 그렇습니다. 12명, 경상자가 14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큰일입니다. 많은 분이 네,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파주 쪽에도 또 불이 나가지고 네. 거기도 또 진압하는데 또 아까 가고요. 드리려는 말씀이 원래 이 사망자가 네. 이 하필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마비돼 있을 때 이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총력을 다해서 대비를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정말. 네. 이거 참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진화가 돼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헬기 있어서. 기장까지 숨지시고요. 맞아요. 네. 헬기도 추락했다고 네, 했나? 네. 네. 이게 화재가 나면 열기가 막 위로 올라오고 이러면서 기류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불 진압과 구조 활동을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비행을 하셔야 그렇습니다. 했던 상황이 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헬리콥터로 이 환자들 이송하고 네. 산불 진압하고 이런 분들 네. 이 대단히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그 젊은 기자 시절에 헬리콥터를 잘 탔거든요. 네. 아, 네. 되게 위험해요. 네. 위험하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뭣도 모르니까 기장님들이 이제 그 몰면 타고 뒤에서. 졸고 그랬는데 저는 네. 그렇게 네. 위험하면 졸리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실 기후 위기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엄청 큰 산불이 그렇죠. 났고 호주에서도 예, 그렇고 예. 사실 이 산불에 대한 위험의 경각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미리미리 됐다고 하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나저나 오늘 산불 걱정은 큰데 또 네. 네. 법원 판결은 또 숨통이 트이는 판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무죄가 나오는 건 기적이다. 예. 왜냐하면 워낙 안 좋은 소식들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예. 없다 보니까 저 또한 주변의 모든 법조인들이 예.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예.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진짜요. 뭐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지지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예. 아니라 어쨌든 이 사법적 절차라는 게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봤던 모습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이상한 판결들이 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겠다. 어떤 예. 판단을 내리던 이 정도 네.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뭐 이재명 대표 아니라 누구도 죄를 누구도 물어야죠. 죄를 물어야죠. 그거는 뭐 네. 당연하죠. 지금 뭐 그런데 아까 M장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란수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네. 네. 그리고 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에 있어 저는 언론으로선 말입니다. 저는 네. 어디 뭐 정당이 어디가 아니고 언론으로선 그 대장동 수사 시작될 때부터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저기 이상하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자 일단 오늘 판결만 보면요. 네. 네. 이게 이 판결이 만약에 뭐 벌금이 나왔다 쳐도 네. 저는 비판적이었을 거예요. 무슨 네. 내용이면 이게 말입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는 한 정치인이요. 네. 네.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누구랑 갔다 이걸로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네. 기소까지 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뭐 누구를 골프장에 봤다 안 봤다? 나는 네. 압박을 느꼈다 안 느꼈다? 그걸 가지고 징역 1년을 1심에 때렸어요. 네. 그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 자꾸 뭘 하라 그러면 공문이 압박을 내려오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네. 주관적인 어떤 주관적이죠. 느낌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더군다나 그 판단이 어떤 이 정치 생명을 끊을까 말까까지 얘기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 생명이 끊어졌다. 네. 그럼 어떤 국민이 그렇습니까? 받아들이고. 우린 저 사람 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미 디올백을 받는 걸 우리 전 국민이 본 사람은 그러니까요. 조사조차 안 받고 네. 그렇게 너무 기울어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지치는 부드러운 상황이죠.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오늘 그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이 얘기가 더 네. 말이 안 돼. 이게 원래 대장동 의혹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장동.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왜냐면 근데 대장동 사안에서 대장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사 검찰이 주장하기요. 네. 대장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죄가 무거우니까 이 대장동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 뭐 알았다 몰랐다 이걸 했다는 걸로 죄를 물으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전제는 대장동의 죄가 입증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 중인 사안인데 이게 본안에 대한 판단도 없이 아주 격가지를 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노력을 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는 전혀 게 정의롭지 않죠. 이건 이렇게 굴러가서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어떤 정당과 상관없이 제가 비판해 왔던 거예요. 그걸. 네. 그런데 대장동 것만 보면요. 네. 2년 전에 잘 기억 못 하시는 네, 기억 안 청취자분들이 나요. 많은 네.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배임혐의예요. 배임. 그렇죠. 그 배임이 뭐냐 하면 아, 왜 민간업자들한테 공사를 줘서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나는데 왜 몇 천억밖에 못 받았어 이거라고요. 네. 요거밖에. 네. 그러면 덜 벌었다. 덜 벌어왔다 이거 덜 네. 벌어왔다. 그걸 근데 배임. 왜 그랬다고 설명을 했냐 하면 그때 네. 저 이 민간업체한테 공사 맡긴 것 중에 이 정도 벌어온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네. 내가 보면. 근데 검찰은 그걸 건 거예요. 많지 않고 뭐 거의 없고 상관없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받았어?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네. 이거였다.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건 거예요. 네. 근데 성남시 당시 이재명 측은 뭐라 그랬냐 하면 민간업자들이 공사를 맡기고요. 이익 난 거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오자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어떤 방법을 전통적으로 써왔냐면 공사비를 부풀리고 비용을 부풀려서 이익을 줄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공에 들어오는 받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걸 손에 쥐는 게. 네. 이재명 측 주장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 아니 고정된 액수를 받아놓고 네, 그러니까 미리 나머지 이익을 니들이 확보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네. 왜냐면 그동안 계속 민간업자들이 장난치고 비용 올리고 해서 공공 부분에 주는 돈을 줄여버리니까 거의 0이 나온 때가 많대요 여기에. 네. 근데 그걸 배임이라고 걸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그 배임에 대한 건 근데 나중에 나오는 건 거기 뭐 50억 클럽 이런 사람들이 죄가 네.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이쪽은 아무런 지금 어떻게 된 아무 겁니까? 진전이 안 되는 50억 수사가. 퇴직금 50억. 근데 이 중요한 수사의 본류는 가만 놔두고 네. 이 수사 과정에서 너 그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거짓말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네. 네. 별건 이게 전혀-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검찰이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안을 가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안이 유죄가 드러나면 네. 그럼 그때서야 뭐 넌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았니 몰랐니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진전을 못하고 제자를 맴돌면서 네. 네. 누구 알았니 몰랐니 가지고 한 정치 생명 그것도 대선 주자 한 진영의 어떤 지지를 받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는 네. 이 진영으로 보면요. 네. 양대 진영의 한 주자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행위가 네. 이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 네. 당연하죠. 제가 만약에 다른 정당을 지지해도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건 말이 안 한두 돼. 개가 아니라 15개가 기소가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 5개의 재판 진행 그걸 중이라면서. 다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아주 와. 쪼각쪼각 잘라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넌 정치 생명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게 놔둬도 됩니까? 저는 이거 안 그러니까요. 되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확실하게 이제 표적으로 삼고 수사를 했다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 검찰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다 판결을 들어줬죠.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조차도 놀라운 이 판결이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2심 재판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이죠. 법리에 기초한 제가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판단 내리신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설령 이걸 가지고 약간의 죄가 있다 뭐 알았는데 몰랐다 이건 무죄가 나왔지만요. 네. 그게 정치 생명 끌을 일입니까? 저는 그건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정치도 안 하지만 제 기억력으로 따지면 다 끊기는 거죠. 그 기억력에 대한 문제인데 전 몇 번 밥 먹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인데. 네.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 얼마나 문제 있으면 얼마나 사법 살인 네. 이 말이 너무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운 예를 말씀드리자면 검찰의 행태로 봤을 때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 3번이나 기각을 예. 하고 4번째야 겨우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신청해놓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검사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네, 한 그렇습니다. 명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수사를 안 받게 이 재판을 안 받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눈치조차 안 보고 옛날에는 표현했잖아요. 눈치를 보는 척은 했는데 네. 지금은 이거 아예 네. 눈치조차 M장 말씀하셨지만 네, 안 보는 눈치조차 안 봅니다. 윤석열 씨 그거를- 빼내오는 거 봐봐요. 그럼요. 정말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그냥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만약 옛날 같았으면 그 영장실질심사에 네. 가서 좀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뭉갰을 거야. 네. 근데 척이라도. 가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정말 이런 검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법이 구석구석 망가지고 무너졌다라는 거는 좀 전부터 느껴왔었는데 네. 이 최근의 행태를 보면 법뿐만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마저도 좀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절망감이 진짜 컸죠. 그리고 지금처럼 검찰이 검찰력을 행사하면요. 검찰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아까도 자 대장동 수사가 유죄가 나온 지 아직 진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장동에 큰 비리가 있는 것이 배임이다 하고 그냥 언론에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를 막 1년 3년 막 끌어버리고. 네. 근데 이미 수사 결과와 그 재판에 상관없이 한 1, 2년 동안은 지금도 이재명이란 사람은 온갖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공격들 하잖아요. 네. 네. 검찰이 큰 거 하나 그냥 뚝 던져놓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다 혐의를 잘라요. 네. 그래갖고 맨날 언론에 대다 요번엔 이 재판이고 요번엔 이 재판이고 네. 아까 공격하는 자들은 그 검찰의 그걸 보고 온갖 비리에 맨날 이거 입에 달고 살아요. 네. 그 국민들 중에는 또 많은 수가 네. 온갖 비리는 맞지 재판이 저렇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전개돼 가지고는 음. 누구든 검찰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정치인은.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M장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검찰이면 네. 검찰이란 네. 조직이면 네. 간단해요. 사실 여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M장 방송 다니면서 어디 그 뇌물들 먹고 다녔다는데 발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발표해버리면. 발표하고 그다음 기소하고. 발표한 다음에 아니면 그냥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인데 문제는 아주 아니면 그것만 해도 1년 끌면 이미 매장됐는데 사람은 그거 그런 말고 걸 다른 떠나서. 수사를 막 그게 조국 케이스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게 바로 별건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은 절대 안 돼. 검찰이 허락하면. 네. 그래놓고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심우정 딸 어떻습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권력 행사를 놔도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은 없어요. 이제 맞아요. 아무리 문제가 봐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대통령까지 되니까 이 사람들의 부패가 정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다 드러난 거죠. 네.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정말 네.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국민 모두의 공감 아래 네. 아주 철저한 개혁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네.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네. 예. 아니 요 근래 검찰이 스스로 본인들의 조직이 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근데 국민들의 이 분노를 네. 다 받아안는 날이 분명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사실 오늘 오전에도 김종대 의원님이랑 같이 네. 방송할 때 그때 이제 동태탕을 먹으면서 하는데 제가 동태탕을 먹으면 방송을 해요? 아니 방송 끝나고 동태탕을 먹었는데 네. 너무 김종대 의원님이 원래는 되게 젠틀하시고 예. 화가 없으신 예. 분인데 이 이재명 대표 선고가 굉장히 너무 느낌이 안 좋고 예. 이게 진짜 망조로 갈 것 같다.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 동태를 먹는 내내 소화가 안 되고 제가 동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이 공포감에 2시가 됐는데도 속보를 확인을 못 하겠고 네.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무죄까지를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씩 뭐 혐의 없음, 이거 죄가 없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약간 전혀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가 되니까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 기쁨이 컸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너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윤혜 씨가 오늘 좀 약간 뭐랄까요? 왜요? 네. 약간 이게 상기가 업텐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어제 저녁까지는 네. 어제 저녁 오늘 새벽까지 얼굴이 더 하얘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약간 놀래서 어제 오늘 새벽에 네. 어땠냐면 사채업자들에게 빚져서 시달리는 중년의 가장의 모습으로 제가 혼수를 집에서 하면서 진짜 막 SNS들 그 일베 그구들이랑 미친 듯이 싸우면서 뭘로요? 네. 자판으로요? 네,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분께서 네. 제 이제 오윤혜 씨 신분을 압니까? 저를 이제 퍼다가 네. 리트윗해서 협박을 하더라고. 너 처맞을 준비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잘못 건드리신 거죠. 저는 네. 성격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서 댓글을 달면서 너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계정이랑 막 그 글을 다 튀고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래요? 저는 네. 캡처를 해놨죠.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흥분 상태니까 네. 제 SNS에 저를 편들려고 네.
너부터 쳐맞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네가 먼저 쳐맞아요, 내가 먼저 쳐맞아요. 제가 그 사람을 미친 듯이 공격하니까 저희 남편이 너 장님무사가 맞는 것 같다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제발 구분 좀 봐. 그분이 윤혜 씨 저는 팬이에요. 네. 근데 다행히 그 제가 스레드 하는데 스레드에 팔로워가 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 이상한 사칭 계정 예. 다 저한테 제보해 주시고. 아, 그래요? 그래 나름 제가 또 전담 변호사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전담 변호사까지 있으세요? 그분은 제 변호사인지 모를 거예요. 저 혼자 그렇게 마음속 변호사? 예, 예.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니 성차나 용서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런 오윤혜 씨 케이스 같은 네. 그 어떤 사이버상에서의 그런 협박과 어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도 반드시 진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네, 저는 진짜. 요 정계선 재판관 네, 집에까지. 그거 어떻게 알아내는 그거는 거예요? 누가 흘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극우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이 선고 결과가 나온 지 2-3시간 만에 집 주소가 공개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그러니까요. 수가 있냐고요. 그 지극히 개인 정보 아니에요? 그런 거야말로 정말 수사를 빨리빨리 해야지 법치주의가 네. 살아남을 수 있죠. 그 영상 보시면요. 경찰이 여기는 민가고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예. 다른 가구에게 피해가 피해를 너무 주죠. 크다라고 자제를 시키거든요. 예. 근데 그 이상은 못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제시키라고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요. 아니 경찰 알기를 공권력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합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 무르게 대응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데시벨 기준이 있고 분명히 네. 또 허가받지 않는 시위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떤 피해 의식 때문에 좀 약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태령에서 있었던 이 농민분들을 네. 가로막았던 경찰이 보인 태도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요. 이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 농민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 느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영상으로도 보고 기사로도 네. 확인해 보면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경찰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러는 건가? 아니 할 거면 다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똑같이. 해달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네. 그리고 어떤 게 더 사회 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가서도 예. 그분들이 엄청 시끄럽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런 협박도 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사생활의 보호가 안 됐다고 판단이 들면 대놓고 지금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막아줘야. 적어도 네. 그것도 그렇지만요. 그 집 주소 유출하고 네. 공유하고, 가서 예. 선동하고 네. 공유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추적해서 처벌을 그러니까요.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법치가 가능하지. 이걸 그럼 판사 재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 집마다 가서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허용할 건가요? 네. 경찰이 아까 그 M장 말씀하신 것도 왜 사서 굳이 네. 오해를 받는지. 그거 똑같이 못하게 하건 아니면 똑같이 못하게 해도 억울한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폭력적으로 막 욕설을 해대고 네. 어떤 쪽에는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한쪽은 굳이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고. 네. 이게 아직도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있는 경찰 지휘부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바뀌지 않아서 더 네.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어제 또 남태령에 오세훈 시장이 또 직접 가서 그제였죠. 직접 가서 또 본인이 막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막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절대 서울 진입이 안 된다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네. 어이없는 거죠. 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보수 유튜버들은 더 힘받아서 그쵸. 봐라 서울의 시장도 우리 편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민주당 당사 천막을 철거하겠다, 강제 철거하겠다. 네. 헌재 앞에서 지금 나경원인가요? 윤상현 이런 사람들 천막 치고 다 며칠째, 몇 달째 시위하는데 거기는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빵점이에요. 아주 구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극우 유튜버들에게 좀 SOS를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석에 몰려 있으니까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갈 수 있거든요. 중간 그분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분의 정치 생명이 네. 뭐 쉽겠습니까? 네. 네, 그분이 무슨 지금 뭐 정치적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사인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지경에 와 있으시기 때문에 이 극우들이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무능한 분들이 정책 큰
살림을 할 때 얼마나 폐해가 큰지는 이번에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니 그 전에 뭐 화끈하게 보여준 사람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투표할 때 좌우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그렇습니다. 일 잘하고 어떤 네. 행정을 펼쳤고 어떤 정책을 해서 성공을 했고 이런 걸 보고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습니다. 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빨리 선고가 좀 돼야 된다라는 탄핵 선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다시 귀결이 되는 것이 오윤혜 씨도 지금 저렇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지금 몇 달째 저러고 있습니까? 지금 다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나면 사실 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산불이 이 진압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정치적 논리가 도입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오윤혜 그래요? 씨가 방송국에만 오면 저한테 화를 내서 미치겠어요. 아니 이거 제가 화를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이 내란 속 우울증이 네. 부부 생활에도 안 좋고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 우정 네. 관계에도 안 좋고 아주 전반적으로 지금 악영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여기서 하루에 경제적 손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추산이 안 돼서 그렇지. 하루에 네. 정말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국부가 망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네. 이거를 뭐 이제 추측도 하기가 싫어요. 뭐 하도 매일 네. 지긋지긋해서 네. 뭐 언제 되느니 왜 안 되니 또 오늘 앞으로 10분 후부터 저는 오늘 또 그 얘기할 텐데.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네. 가지 확실한 건 헌재가 고의적으로 선고일을 늦추고 있다. 이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제 고의적으로. 여기 출연하신 그 헌법학자도 그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네. 뭐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지금 기다려 줄 만큼 기다려 준 건데. 야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거 정말 누구 아니,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지연되는지 알아야죠. 헌재도 이제 무용론이 슬슬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투표를 하자, 사실 헌재가 무슨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나라가 빨리 안정화되는데 이 선택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라는 걸 만든 거고 네. 사실 헌법재판소는 이 민주화의 선물과도 같은 제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럴 거면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 뭐하러 존재하냐. 아니 헌재가 정치적 사안을 100% 이 사법적 판단으로 법리적 판단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기구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럴 거면 헌재는 필요 없죠. 맞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언제 정말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며칠이죠 오늘? 오늘 26일입니다. 네. 날짜란 생 원래 네. 보통 늦어도 3월 14일에는 나온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났고요. 어제 그 김종대 의원님하고 뭐 몇 분이 제가 네.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랬나 봐요. 혼잣말로. 지긋지긋하네. 그러니까. 너무 신사적으로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 그 한 분이 앞에 계시다가 뭐가 더 붙었었겠죠. 방송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뒷부분만이겠죠. 한 분이 계시다가 아유 그 권영커님 그 얘기 하신 지가 딱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나. 아, 들어올 때마다 지긋지긋하다는. 근데 진짜 이번 주가 약간 한계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든 안 내든 만약에 이번 주도 넘겨버리고 다음 주만 이렇게 가버리면은 네. 정말 그 헌재라는 권위, 예. 신뢰 이거 다 바닥으로 다 추락한다. 지긋하네 정말. 진짜 한 명씩 진짜 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고 다 기록하고. 분노라는 게 네. 이제 참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고 임계점이라는 게 네. 있는데 맞아요. 이번 주마저 넘어가고 이제 다음 주 4월로 이제 앞자리가 바뀐다면 네. 이제는 그 임계점을 곳곳에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맞아요.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오윤혜 씨한테 말씀드렸죠. 뭐요? 저는 이 네. 정치적 상황 똑같이 어떤 압력밥솥하고 똑같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네. 뭐냐면 압력밥솥에서 나중에 밥이 돼서 이렇게 김을 빼주는 이유가 네. 터지지 말라 압력을 빼주는 그죠? 거거든요. 삐 하고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압력을 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란 수괴 혐의자는 음. 풀어주고 압력이라고요. 이게. 네. 압력을 하나하나 쌓고. 그렇죠. 네. 네. 재판관은 엉뚱한 판결에서 갇혀 있는 멀쩡한 그 수괴 혐의자를 풀어주고 검찰은 항소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압력이 쿡쿡 쌓이는 거예요. 이게 살살 쌓이게. 네. 그런데 이걸 빼줘야지 사고 안 나면 빼줘야 되는데 네. 헌재는 마냥 미루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커지죠. 이게 계속 밑에선 더 압력은 커지는데 위에선 꽉꽉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크게 이 상황 폭발합니다.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네. 아니 예. 배에 좀 가스만 차도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생활하기 네. 힘든데 지금 네. 이 분노가 전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응축이 돼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터져 나올지 사실 근데 걱정이 오늘 너무 이재명 많아요. 대표의 무죄 선고로 인해서 예. 약간 그래도 숨통이 튀었다. 예. 오늘 제 친구가
제가 꽃집에 꽃을 사러 가는 예, 길에 예. 이 무죄 판결 속보를 보고 꽃집 주인과 제 친구가 부둥 껴안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서가 예.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이 참고 견디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소식이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아 그래 대한민국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라는 네. 이런 좋은 시그널을 줬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재 선고 나오면 오윤혜 씨도 한번 우세요. 저는 진짜 헌재 파면 선고를 상상했거든요 네. 어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상상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 이런 마음이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네. 정말 네. 이런 마음 빨리 해야 될 텐데 정말 뭐 아이 그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못할 거예요. 네. 네. 뭐 그건 헌재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해줄라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뭐. 그리고 뉴스알킥에서 왜 이렇게 그 판사들은 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들에게는 이렇게 너무 너그럽냐라는 네. 얘기를 저랑 했을 네. 때 그거 쇼츠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했다가 제가 달린 댓글이 너무 네. 가슴 아픈 네.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뉴스알킥 예. 쇼츠 중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내 아이는 지적 장애아입니다. 네. 작년에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 총을 훔쳐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몇 네. 차례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반성문도 제출했는데 촉법 소년이 아니라고 직결 심판 받았습니다. 문구점 주인과 합의도 했지만 판사님이 10만 원 벌금 물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 누구를 예. 위한 나라입니까?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댓글을 보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막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작은 것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무법천지에다가 거기에 판사와 검사들이 동조하고 있는 세상 빨리 그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 계엄을 시도했고 내란을 시도했던 대통령은 풀어주고 네. 뭐 요전에도 얼마 800원 때문에 어떤 버스 기사를 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무리 상식의 눈에 봐도 네.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법치 국가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그렇지 잘못된 않겠습니까? 판단을 한 판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잘못된 이상한 판사 하나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아까 그 검찰 개혁과 연결된 건데 뭐 판사도 마찬가지만요. 탄핵하면 네. 너무 엉뚱한 짓들을 해서 탄핵하면 검찰이 스스로 자료를 안 줘요. 그럼 탄핵 자료가 없다고 또 기각이에요. 네. 이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건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가 주기 싫으면 자료를 안 줘요. 헌재에다도 탄핵을 판단해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헌재는 또 마음 편하게 뭐 마음 편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료가 없으니까 기각 이렇게 네. 생각. 그럼 또 그걸 편드는 사람들은 봐라 기각 나왔는데 탄핵을 남발하고 말이야. 이게 아주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어요. 굴러가잖아요. 정말. 네. 그리고 국민들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분명히 이거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예. 이 검찰 조직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네. 없는 그렇죠. 제도 만들고. 우리가 모르던 때는 더 편하게 네. 더 큰 죄도 저지르고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법살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이 이제 이런 검찰의 행태나 기득권들의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 투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 어땠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서 그런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이 사회에 네.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지만 네. 네. 그래도 한 줄기 한 일이 있다면 네. 우리 사회에 병들어 있는 부분과 네. 고쳐야 될 부분을 명확히 대비해서 드러내주는 네. 그런 부분은 있죠. 고름 다 터져 나오게 해줬어요. 네. 맞아요. 아직도 안 터졌죠. 네, 터져야죠. 터트려야죠. 피까지 나오게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니 완전 지금 다 연결했는데 마지막으로 네. 손대로 톡 짜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짜주니까 지금. 짜겠죠. 뭐. 네. 원래 고름은 연글면 근데 터지게 돼 있지 진짜 않습니까? 더럽습니다. 야 더러워요. 왜 고름 얘기를 하고 난리예요. 우리 사회 고름 같은 존재를 법조계 검사는- 더러운 거보다 고름 더러운 게 낫잖아요 표현이. 네. 근데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식사하고 예. 좀 소화도 시키고. 근데 아직 편안하진 않아서요. 그러니까 오늘 네. 하루만요. 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헌법 선고 기일은 뭐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이제 본인들의 플랜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유죄가 나와야 이걸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예. 무죄가 나왔기 오늘도 그 때문에.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대한민국 예.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모양의 숙명인가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